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상담 모함이래도 에듀퍼스트 온라인 총회 및 입주 세미나 진행을 맡은 주관사 목수와 칠쟁이에서 일하는 마성현 부장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이렇게 온라인 총회 및 입주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한 장소에 모여서 오랜 시간 있는 것을 기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구매 주관사 목수와 칠쟁이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이제 고려해서 온라인 총회 및 입주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총회 및 입주 세미나는 우리 입주자님께서 입주에 필요하신 정보들을 집에서 편하게 컴퓨터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실 때에는 설명이 끝난 다음에 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후에 댓글로서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실시간으로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에서도 좋고요. 그리고 해당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 보셨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방송을 바쁘셔서 보시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주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목수와 칠쟁이는 이렇게 온라인 총회 및 입주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 주관사 목수와 칠쟁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관사 목수와 칠쟁이는 청렴한 입주 문화를 이끌어가는 대표 주자로서 좋은 생각, 좋은 행동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간다는 철학으로 입주민님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희 목수와 칠쟁이는 입주 예정자님과 입주 예정자 협의회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입주민님께서 입주에 필요한 업체들을 뽑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시도록 업체들과 협상을 하며 입주가 시작된 이후에도 하자 발생이나 클레임 등 입주민님의 불편사항을 전담해서 해결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단순히 박람회 운영만이 아닌 입주민님이 믿을 수 있는 다수의 참여사들을 선별해서 교육시키고 입주민님의 입장에서 최고의 맞춤형 박람회를 개최하며 입주 후에도 문제 발생 시 입주민님의 입장에서 맞춤형 상담사를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구매 입주 박람회는 무엇일까요? 우리 입주민님께서 입주를 준비하실 때에는 가구나 가전, 커튼, 블라인드, 이사 줄눈 등 다양한 품목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입주민님께서 필요한 품목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입주 예정자님만을 위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박람회는 단순히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접수처에서는 입주자님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현장에서 경품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코로나로부터 철저한 준비로 안심하며 박람회장에서 입주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는 대구 국가상담 모함이래도 에듀퍼스트 입주 박람회는 7월 3일과 4일에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대구 패션 디자인 개발 지원센터 2층이며 정확한 박람회 혜택 및 박람회에 대한 정보는 추후에 저희가 카페에 가입을 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다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입주자님의 큰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어서 입주자님께서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행사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목수와 칠쟁이는 모든 입주자님께서 안심하고 저희 박람회를 참여하실 수 있도록 특단의 코로나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안내를 차후에 카페를 통해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박람회장 내에 코로나 관리 부스를 따로 두고 박람회장에 오시는 입주민님의 체온 체크 및 손소독,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행사장 입구에서는 게이트형 살균 소독기를 배치해서 입장하시는 입주자님께 소독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설문지도 만들어서 저희가 해외나 코로나로 위험했던 곳, 그리고 이전에 몸 상태가 좋지 않으셨던 분 같은 경우에도 박람회장의 출입을 엄격히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사장 내에서는 전문 방역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가 진행되는 양일간 박람회 전후로 박람회장 방역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도 최대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있는 이번 입주 박람회, 우리 국가산단 모아미래도 에듀퍼스트 입주자님의 큰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를 준비하시면서 막히시는 수많은 부분들을 입주 박람회장에서 전문가님과 1대1 상담을 진행하신다고 하면은 입주 준비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주관사 목수와 칠쟁이에서는 검증받은 믿을 수 있는 업체들을 검토하고 선별하여 입주민님께서 최대한의 큰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또한 최선의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믿고 와주신다고 하면은 최대한의 혜택으로 입주민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시간으로 법무법인 제2에서 공동등기 및 대출금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대구국가산단 모아미래도 에듀퍼스트 세대별 등기 및 잔금 대출 안내를 맡게 된 법무법인 제1 최승민 팀장입니다. 먼저 저희 사무실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법무법인은 변호사 3분 그리고 각각 분야의 전문 사무장님들과 각각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들 소개고요. 저희 대표 변호사님은 부장검사, 공인회계사 출신이십니다. 저희 본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 대표 변호사님은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하셨고 부산, 광주, 수원지검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 동탄에 분사무소를 개설해서 등기 업무는 주로 동탄 분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고 최근 5년간 70여 개의 입주 아파트 단체 등기 그리고 40여 개 아파트 토지 등기를 수임하였으며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완벽하게 등기 권리증 배부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먼저 필요 서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분양계약서 원본, 그리고 확장계약서 원본,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 2통, 신분증 4본이 필요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용, 소득금액 증명원, 주민등록 등본 한 통이 필요하며 명의 변경하신 분들은 증여하셨다면 증여계약서 원본, 그리고 매매하셨다면 매매계약서 원본과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등기 비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우리 단지는 확장비가 없기 때문에 분양가액이 과세표준액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매하신 분은 프리미엄이, 옵션을 추가하신 분들은 옵션 금액이 추가되시고 선납 할인을 받으신 분들은 선납 할인료가 마이너스 되십니다. 취등록세는 이 과세표준에서 1.1%를 납부하셔야 해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 금액들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셔야 하는데
우리 단지는 2.3%를 매입하셔야 할 것 같고, 채권을 매입하면 5년 뒤에 원금을 상환받는데 예치율이 1% 이하로 대부분 은행을 통해서 할인 처리를 합니다. 채권 할인율은 매일 변동되는데 여기서는 5%를 책정했고, 등기 시 할인율이 적용되고 등기 후 차액을 본인 계좌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세 15만원, 증지세 15,000원 나오시고, 전매하셨다면 인지세 15만원이 한 번 더 나오십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채권 매입 시 여기 채권 매입 금액, 그리고 채권 할인 시 가장 우측에 있는 금액이 예상되십니다. 등기 비용 명세표와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카페에 조만간 공지할 예정이니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카페 공지를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등기 접수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대출 세대는 잔금대출 취급은행을 통해서 등기 서류 인수 후에 저희가 등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 접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대출 세대는 입주 지정 기간에 주 1회 아파트 내 출장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기 진행 일정입니다. 7월 말에 사용 승인이 예정되어 있고 8월 초에 입주가 시작되시면 말씀드렸듯이 대출 세대는 은행에서 저희가 서류 인수 후에 자동으로 등기를 진행하고, 또 무대출 세대는 아파트 내에서 등기 서류를 별도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잔금을 납부하시면 납부 내역서를 건설사로부터 수령해서 취득세 신고를 대행해드리고, 고지서가 발급되면 취득세 및 등기 비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 건설사의 보존 등기와 잔금일로부터 늦은 날 기준 60일 이내에 진행되시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계산했을 때 한 10월 정도에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이전 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 필증을 수령하고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는 등 등기 권리증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단지 내에서 등기 권리증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등기 진행 현황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입주자 카페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있고, 또 자동화 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각 안내드리고 있고, 우리 단지 전용 휴대폰을 공지해서 원활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저희 온라인 홈페이지거든요. 여기서 각 단계별로 진행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문자 프로그램인데요. 자동화 문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단계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등기 비용에 대해서 저희 변호사님, 사무원들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믿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납부도 위택스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납부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채권 할인 금액도 차액도 영수증과 환불 안내문을 교부해서 7일 이내에 환불 완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채권 환불 안내문입니다. 이제 입주 잔금 대출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릴게요. 먼저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TV, 이거는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고 최대 대출 한도를 의미합니다.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 그리고 밑에 보시는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고, 둘 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대출의 종류로는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은행 자체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후치담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잔금 납부 시 대출을 먼저 실행하고 이후에 등기 처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먼저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대출입니다. 생애 최초 2자녀,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까지 가능하십니다.
디딤돌 대출은 기간과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다른데요. 10년 만기 부부 합산 소득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85, 그리고 30년 만기 부부 합산 소득 4천에서 7천 이하시면 2.4%의 이율로 적용되십니다. 우대금리는 여기 화면을 참조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저희가 카페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하겠습니다. 거치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하시고 최대 대출 한도는 2억까지 가능하십니다. 근데 신혼부부는 2억 2천까지 가능하시고요. 2자녀 이상은 2억 6천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은 전입 및 실거주 요건이 있는데 1개월 이내에 전입하셔야 되고 1년 이상 실거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 1.2%인데 슬라이딩 방식으로 차감되십니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은 전 은행이 취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금자리론을 안내해 드릴게요.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2년 이내에 처분 약정하신 1주택자까지 가능하십니다.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대출이고, 단 자녀분이 한 분 계시면 8천만 원, 그리고 2자녀는 9천만 원, 3자녀는 1억까지 가능하시고, 신혼부부이신 경우 부부 합산 소득 8,500만 원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출 기간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데요. 10년 만기 시에는 2.7%, 그리고 30년 만기 시에는 2.95%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역시 화면을 참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그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이런 대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카페에 정확하게 좀 더 쉽게 풀어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0.8%까지 적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 우대금리를 적용받으시려면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까지만 가능하십니다. 거치 기간은 없고 최대 대출 한도는 3억이지만 3자녀 이상은 4억까지 가능하십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디딤돌 대출과 같이 3년 이내에 1.2% 슬라이딩 방식으로 차감되십니다. 이제 집단담보대출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집단담보대출은 은행 자체 상품을 의미하고 우리 단지의 모든 세대가 적용됩니다.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는데 다음 장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집단대출 금리는 통상적으로 입주 개시 15일 전에 본점에서 승인받아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 및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에 한 30일에서 40일 정도 전에 신청하셔야 되지만 집단대출은 대출 실행일 15일 정도 전쯤에만 신청하셔도 충분합니다. 집단대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입주 임박 시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서 인근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 제안서를 받아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몇 개 은행을 선발해서 카페에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금리를 좀 보면은 금리는 기준금리 더하기 가상금리로 이루어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예시가 있는데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5월 3일 기준금리는 1.84, 여기에 가상금리 1.5를 더하면은 3.34%인데 만약에 6월 1일에는 기준금리가 좀 더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1.94%에 가상금리 1.5%를 더해서 3.44%가 됐습니다. 기준금리는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5년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하셨을 경우에 대출 실행일에 정해진 금리가 5년 동안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6개월 변동금리를 이용하셨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6개월 단위로 변동되고 있습니다. 세대별 대출 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KB세가 나오면 KB세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나오지 않는다면 은행 감정가의 70%까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기존에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 60%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데 3년 이내에 1.0%가 슬라이딩 방식으로 차감됩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과 디딤돌과 다르게 매년 면제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시중은행들은 최초 대출금의 30%씩은 매년 면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최대 35년, 또 어떤 은행들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하신 은행들이 있고요. 거치는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등기 수수료 혜택을 드리는데 꼭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서 선정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셔야 등기 수수료 혜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해주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잔금 대출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은행들입니다. 이 중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카페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한도를 한번 잔금 대출 한도를 좀 비교해 볼게요. 디딤돌 대출은 분양가의 70%, 그리고 보금자리론도 분양가의 70%, 은행 자체 상품은 KB시세 또는 은행 감정가의 70%까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타 아파트 잔금 대출 은행들 집단 대출 참여은행 예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입주자 카페 내 법무법인 JL 대출 상담, 등기 상담방을 이용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무법인 JL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대구 국가산단 모함이래도 에듀퍼스트 단지의 등기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등기 및 잔금 대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전점검 대행 업체 우리홈의 구익은 대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전점검 설명회를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한테 사전점검 하시는 일반 분들의 요령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점검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우선 사전점검을 하기 전에 저희도 사전점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방송 매체를 많이 타게 됐는데요. 최근에 YTN에 저희가 출연했던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나머지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요즘, 이제 막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의 시공 하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입주를 하기 전 시공 하자에 대한 점검을 꼼꼼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시공 하자를 찾아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오늘 극찬지역 제작진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입주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아파트 시공하자 점검을 전문으로 해주는 기업을 만나러 간다. 아직도 하자가 한 7, 80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입주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기본적인 마감 자재 하자가 많다 보니까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800세대 이상 방문 드리는 것 같습니다. 1년이면 한 10,000세대 이상 방문 드리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입주자들을 대신해 연 평균 10,0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건설 시공 마자보수 점검을 도와주고 있는 오늘의 기업. 네, 저희 회사는 항상 우리 집처럼 점검하자는 자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전 점검은 나에게 맡겨라. 입주자들에게 사전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익은 대표. 실제로
아파트 하자 보수 점검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현장에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한 제작진. 근데 한편에서 다양한 장비를 보내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 이걸로 뭘 하시려는 거죠? 네, 이거는 사전 점검 저희가 할 때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전문 장비로 확인할 수 있는 전문 장비입니다. 휘발성 계함이나 포르말린 볼수 있는 거기 측정기, 변환 카메라로 난방이나 단열 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벽면 단열재 확인부터 바닥 수평 수직, 공기질 측정 등을 다양한 장비로 꼼꼼하게 체크하며 시공 하자 점검을 하던 중 대표님이 점검하는 부엌 상판 쪽에서 문제가 발생한 듯 보이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지금 좀 황당한 하자인데요. 싱크대 상판이 고정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그냥 잡아서 들어도 들릴 만큼 고정이 아예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입주하셔가지고 살림을 하시다 보면 움직이시다가 상판이 깨질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 시공사가 입주자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일지라도 상당히 많은 수의 시공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새로 아파트 입주를 할 때 우리 집에 하자가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전문가가 와서 찾아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희망을 가지고 선택을 한 거죠. 일단 이 업체를. 외관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전문 장비를 통해 점검하여 입주자들이 만족하는데 어떤 계기로 이 사업을 시작한 걸까? 저도 사실 처음 시작하는 게 저도 태어나서 처음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사회서부터였거든요. 시공사하고 굉장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저도 나름 전문가로서 하자를 집어냈는데 시공사는 뭐 하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어쩔 수 없다는 경력이 저한테 다시 돌아오니까 이걸 전혀 모르는 일반분들은 시공사하고 어떻게 싸울까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입주자의 입장으로 겪었었던 경험을 통해 입주자들에게 고충을 덜어주고자 사업을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관부터 점검을 하게 되는데 현관부터의 기능상의 문제나 인구 같은 문제나 안전상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서로 세세하게 작성을 해서 각 시별로 하자를 나눠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 점검을 통해 찾아낸 시공 하자권을 종합하여 입주자들이 한눈에 파악하도록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전달되고 있다. 시공은 시공 전문가에게, 하자는 하자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게 맞는 거죠. 경험을 살려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끔 하자 스티커를 특허 실현했으며 동정업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가 생소한 일반 분들도 하자 문제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특허 등록한 스티커를 제작해 직접 점검을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신규 분양 받으신 분만 사전점검 서비스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주택 사전점검을 해서 하자 운행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확실하고 네, 그러면 사전점검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주말에 5일 동안 사전점검을 이루어지고 계실 텐데요. 이 사전점검을 하고 나면 준공까지 대략 한 1개월에서 2개월 동안 기간이 걸리고 1, 2개월 이후에 사용 승인이 나고 입주 지정 기간이 대략 한 2, 3개월 아파트마다 이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또 추가 하자가 발생이 하게 되고요. 이 모든 거는 여러분이 입주하기 전에는 모두 사전 점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전 점검이 왜 중요하냐면 사전 점검 때 여러분이 하자를 발견하시면 당연히 여러분이 입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100% 시공사 과실이고요. 또 입주 후 내가 시간을 내야 되는 불편함이 감소가 되고 당연히 내가 입주 전에 시공사는 완료해야 되는 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입주를 하고 나서 하자가 발견하게 되면 하자 책임에 대한 논쟁이 시공사하고 불거지게 되고요. 또 여러분이 입주 불편함은 다 입주자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언제 하자가 완료가 될지 모르고 가장 중요한 건 아파트가 부동산이다 보니까 자동차나 뭐 핸드폰처럼 어떠한 하자가 있어도 교환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전 점검을 하시기 전에 우선 준비물이 먼저 중요합니다. 가장 뭐 여러분도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뭐 하자를 적어서 메모를 해서 붙일 수 있는 스티커, 또 볼펜, 줄자, 또 핸드폰을 가져가시는데 충전기를 가져가시면 콘센트의 전기 유무 여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바가지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 화장실에 뭐 물 뿌려봐서 화장실 물 구배가 잘 맞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설명회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요 사다리입니다. 사다리나 접이식 의자가 있는 거와 없는 거 차이가 사람 눈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틀리기 때문에 사다리나 접이식 의자 이렇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나 접이식 의자를 꼭 준비하시고요. 이런 준비물이 다 준비가 되셨다면 우선 이게 일반적인 평면도인데요. 여러분 댁을 들어가셔서 어떻게 돌 것인지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정해진 짧은 시간 동안 안에 일반 분들을 뭐 전문가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내 집이기 때문에 빠뜨리지 않는 공간이 중요합니다. 공간을 빠뜨리지 않고 내 시선이 다 머물고 일단은 내가 한 번씩 보고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사전 점검 날 가족분들, 뭐 친지분들, 친구분들 같이 오시기 때문에 뭐 각자 방을 보시기보다는 한 분이 사전 점검을 하시고 나머지 가족분들은 편하게 집 구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실별로 유형별 하자 점검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 집의 입구일 수 있는 현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인데요. 가장 먼저 문을 보시면 문 하부 틀에 뭐 장비나 사람들이나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찍히거나 긁히거나 또 외부 쪽에 바닥 타일 부분에 이렇게 매지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바깥부터 시작을 해서 안으로 들어오면 문틀 하부에 이렇게 긁히거나 찍힌 게 저희가 점검을 해보면 10집 뭐 10세대 정도를 들어간다. 그러면 한 8에서 9세대는 흔히 발견되는 하자입니다. 현관 하부 틀을 먼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현관에 신발장을 포함한 가구들이 있는데요. 이 가구를 자세하게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긁히거나 찍히거나 자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새 집에 들어가시는 때 요령을 하나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여기 동그라미 표시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 가구 스티커, 뭐 피스 커버라는 용어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피스 자국이 나거나 아니면 가구가 약간의 흠집이 났을 때 가구 전체를 바꾸기보다는 이렇게 이런 같은 컬러의 스티커로 보완을 해줍니다. 이런 용도는 어디다 쓰이냐면요. 이렇게 가구에 피스 자국이 있는 데를 이렇게 피스 커버로 커버를 해줍니다. 이런 거를 새 집에 들어가실 때 가구 AS 보시는 분들하고 만나셔가지고 이걸 컬러별로 좀 얻어두시면 두고두고 가구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하자들을 좀 커버할 수 있는데 용이하게 쓰입니다. 네, 또 그 다음에 일반 분들이 보시는 하자 중에서 잘 모르시는 하자가 뭐 긁히거나 찍히는 거는 뭐 일반 분들 다 아시는데 너무 하자가 정직하게 하자를 만들어 놓으면 일반 분들이 이게 하자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지 잘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구 밑에 그 마감 석재하고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으면 이게 원래 이렇게 벌어져 있는 줄을 아세요. 그럼 요 공간이 정확하게 틈새가 없거나 아니면 틈새가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된다면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나요. 신발장 하부에 신발을 놓는 요 밑에 하부 부분도 자세하게 보시면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발장 가구 문을 열어보시면요. 그 새 집이다 보니까 청소가 깔끔하게 안 돼 있어서 먼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긁힌 자국인지 먼지인지 구분이 안 가는 하자들이 바로 이런 하자들이고요. 또 제가 아까 사다리를 꼭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사다리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눈에 머무를 수 있는 부분이 좀
사다리가 없으면 잘 발견이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 사다리나 접이식 의자를 꼭 준비를 하시고요. 네, 다음은 각 실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하자입니다. 이것도 사다리나 접이식 의자가 있어야 발견되는 하자인데요. 이렇게 문 틀 상부와 좌우 틀이 만나는 이음부가 실리콘이 조금 부실하거나 아니면 수평 수직이 잘 안 맞거나 아니면 문틀이 이렇게 긁혀 있거나 아니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흠집 같은 것들도 자세하게 보셔야 되고요. 또 각실, 거실 포함해서 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들 이렇게 몰딩이 부착이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손가락으로만 건드려도 떨어지는 하자들이 이렇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시고요. 도배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공간이 각 실의 창문에 달려있는 커튼박스 안의 공간입니다. 이 커튼박스 안에는 도배하시는 분들이 좀 작업하기가 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작업하기가 힘들어서 하자가 나는 부분이 많고요. 마감이 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커튼박스 안에 모서리가 도배가 마감이 좀 잘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천장 도배 이음부가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이것도 사다리를 딛고 올라가셔야 보입니다. 이게 조금 저희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이음부가 눈에 보이는 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배 이음부에 대한 하자를 확인하실 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도배 이음부마다 다 하자 스티커를 붙이시는데요. 내 눈에 어떤 도배 이음부 하자가 눈에 띈다. 그러면 반대면이나 그 면에 다른 그 이음부가 하고 좀 비교를 해보셔서 유독 좀 이음부가 눈에 많이 보이는 부분은 하자로 지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닥 거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인데요. 이렇게 찍혀 있는 하자들이 여러분이 입주하시고 나면 이사를 하거나 입주 청소를 하다가 이런 하자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주하고 나면 누구의 잘못이 자잘못인지를 좀 가리기가 힘들어서 시공사하고 분쟁의 소지가 되는 가장 흔한 하자입니다. 네, 또 이렇게 마루 이음부가 자재가 좀 불량인 부분, 또 마루와 벽이 만나는 걸레바지 하부에 실리콘 처리가 들떠 있는 부분, 네, 또 모서리에 좀 실리콘이 좀 잘 안 나와 있는 부분이나 도배도 잘 보시면 도배 컬러에 따라서 이렇게 좀 긁히거나 찍힌 부분이 눈에 잘 띄는 컬러도 있고요. 잘 안 띄는 컬러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요. 도배 한 중간에 뭐가 도배가 문제 있거나 그런 하자보다는 도배와 다른 자재가 만나는 부위, 뭐 문틀이나 창문 틀이 만나는 부위에 도배가 이렇게 들떠 있으면 이게 지금 저희가 새 집에서 발견된 하자인데요. 여러분이 사시다 보면 여기와 같은 하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도배가 점점 말립니다. 그래서 보기 흉하게 돼서 이것도 하자를 지적을 하셔야 되고요. 예, 이것도 벽 모서리 코너 부위고요. 바닥에 걸레바지 그 코너 부위가 조금 공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한 거고요. 거실에 아트월이라 그래서 한쪽 면이 타일로 된 면이 있습니다. 이걸 확대해서 보시면 이게 타일이 수지 수평이 맞지가 않아서 이것도 지적을 했고요. 지금 이 가구 작은 방에서 붙박이장이 들어있는 가구에서 발생되는 하자인데요. 이게 육안으로 사실은 잘 확인이 안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지적을 한 거는 가구 문을 열었을 때 문 안쪽하고 가구하고가 잘 수직 수평이 잘 안 맞는 부위, 또 문을 열고 안쪽을 내다보면 자재가 이렇게 파이거나 이렇게 긁혀 있는 부분들도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다리를 딛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쪼그려 앉아서 안쪽을 쳐다봐야 되는 하자가 있는데요. 여기 이 공간은 안방에 있는 파우더룸의 가구, 거울장 밑에 하부를 보시면 이렇게 가구가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 거실이나 각 방의 창문들은 한 번씩 다 열어보고 닫아보면서 소리나 어떤 닫힘이나 작동 여부를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육안으로 좀 확인되기는 좀 힘든 하자인데요. 수직 수평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거실 창문은 그 실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하자도
자주 빈번히 발생되는 하자이기 때문에 거실 창문에 대한 하자들은 조금 시간 투자를 하셔가지고 좀 자세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창틀에 대한 수직 수평을 여러분들이 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요. 앞창과 뒷창을 이렇게 약간 닿는 걸 약간 좀 빗대어서 이렇게 보시면 수직 수평을 육안으로 조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틀에 이렇게 저희가 지금 네모나게 표시된 부분이 스토퍼가 원래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설치되어 있고 한쪽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닫혔을 때 손잡이가 상하지 않도록 스토퍼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치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빼먹은 상태고요. 창문을 열어서 바깥에 보시면 이렇게 균열이 나 있는 곳이나 아니면 페인트를 칠해다가 이 턱은 칠하지 않는 부분들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문 턱 저희가 마블이라고 하는데요. 마블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긁히거나 파이거나 깨진 부분들이 발견을 하고요. 이 문틀 좌우 틀과 하부가 만나는 부위가 이렇게 또 공간이 떠 있으면 이것도 실리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천장을 한 번씩은 다 열어보셔서 안에 쓰레기가 있는지 기타 다른 하자가 있는지 한 번씩 쳐다봐 주시고 요 하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는 문을 열었더니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서 누수의 흔적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씩 꼭 열어서 점검 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화장실 바닥에서 흔히 발생될 수 있는 하자인데요. 화장실 바닥 타일 줄눈에 구멍이 나 있거나 화장실 타일 단차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준비물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바가지나 물을 담아서 뿌릴 수 있는 거를 준비하셔가지고 피트병이라든지 준비하셔가지고 바닥에 물을 한번 흥건히 뿌려보시고 물이 빠지는 거를 느낌을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각 화장실에는 벽에 이렇게 선반이라든지 수건거리 또 샤워 부스 이렇게 부착물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착물들도 다 흔들어 보시고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천장 마감재하고 벽 타일하고의 사이가 실리콘 처리가 안 돼서 저희가 지적을 해 놓은 거고요. 이렇게 벽 타일에도 타일 줄눈에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화장실 타일 공사를 하다 보면은 잘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 눈이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에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 부위도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확대해서 보시면 타일이 이렇게 깨져 있거나 타일 줄눈이 채 마감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숨어 있는 공간도 양변기 뒤나 세면대 하부 쪽도 다 점검을 하시고요. 빈번히 발생되는 하자는 아닌데 화장실을 들어가 보시면 양변기와 세면대를 한 번씩 손으로나 발로 한번 밀어 보시거나 손으로 잡고 흔들어 보시면 지금처럼 양변기가 이렇게 들리거나 고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요것도 확인을 하시고요. 화장실 벽에 붙어 있는 수납장, 거울 수납장을 열고 닫을 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스무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도 있는지 문을 열고 닫을 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벽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액세서리들을 조금 힘주어서 세게 흔들어 보셔서 고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방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가장 흔한 하자가 상부장이나 하부장 문짝에 대한 수직 수평 여부도 확인을 한 번씩 하시고요. 모든 가구의 문들은 다 개폐를 확인하셔서 잘 되는지 수평 수직이 잘 맞는지 지금처럼 이렇게 수직 수평이 잘 맞는지도 확인하시고요. 주방의 상판도 아까 동영상에 보셨듯이 상판을 한 번씩 좀 힘줘서 들어보시면 들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싱크대 상판과 아일랜드 식탁의 상판도 확인을 하시고요. 저희가 하자 소송을 하다 보면 가구 싱크대 안쪽에 싱크볼 밑에 쪽에
가구가 썩어서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이유라고 추정하는 게 싱크대 쪽에 보시면 뭐 세제라든지 컵이라든지 올려놓을 수 있는 짧은 선반이 있는데요. 이 선반 하부 쪽에 공간이 있다 보면 이쪽에서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음식을 조리를 하시다 보면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타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안쪽에 이렇게 누적이 되면 가구가 3년, 4년 뒤에 안에서 썩어 나오죠. 이렇게 공간들을 있으면 다 싱크대는 다 실리콘 처리를 해야 되고요. 또 상판 끝부분도 확인을 다 하셔서 이렇게 긁히거나 지금 화면상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자가 너무 정직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자인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네모나게 표시된 부분은 지금 그 싱크대 주방 쪽에서 환기구 위쪽에 문을 손 위로 여는 문인데요. 이 문은 손 문을 열었다가 꽝 닫으면 닫힐 수가 있기 때문에 문이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쇼바라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이런 장치가 원래는 부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예 지금 시공을 빠뜨리다 보니까 당연히 없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이런 것도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제가 군데군데 하나씩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를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요거 한 장만 가지고 여러분 핸드폰에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사전 점검을 셀프로 하신다면 요거 한 장만 가지고 가셔도 일반 분들이 충분히 점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침실, 거실, 드레스룸 각종 방하고 주방, 그다음에 타일면이 있는 현관과 화장실 구분을 했고요. 어떤 실에 들어가시든 점검을 하시는 순서는 출입문, 천정, 벽, 바닥, 창문, 가구, 그리고 나머지 기타 순서대로 도시면 됩니다. 주방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방은 문이 없기 때문에 문은 넘어가고요. 천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마감, 도배, 전기 하자들, 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감, 도배, 전기 하자들, 그 다음에 바닥이 들뜨거나 파이거나 파손된 부분들, 창문 열어보시고 파손이 됐거나 문틀 고정이 안 돼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가구, 수평, 수직, 설치나 개폐가 안 되거나 찍히거나 파손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면 최소한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적인 하자는 놓치더라도 여러분이 일단 발견하실 수 있는 하자는 놓치지 않도록 이게 순서대로 도신다 그러면 최소한의 하자는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전 점검을 하실 때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요.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사전 점검을 꼭 사전 점검에만 하셔야 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입주하시기 전에는 모두 사전 점검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 준비물 중에 사다리는 꼭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위쪽도 한 번씩 쳐다보시고요. 현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돌지 놓치는 공간이 없이 동선을 정해서 돌고요. 어느 실에 들어가든 출입문, 천정, 벽, 바닥, 창문, 가구 순서대로 도시고 이 나머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하자 점검을 하시고 사진을 촬영을 해서 기록을 남겨두시는데 사진을 가까이서만 한 장만 찍으시면 이게 어디 있는 하자인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하자를 체크를 하시고 사진을 찍으실 때는 꼭 2장씩 찍으시는데 어떤 하자인지 알 수 있게끔 가까이서 한 장,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공간을 확보해서 멀리서 한 장, 이렇게 꼭 2장씩을 찍으시고요. 하자를 체크를 하시고 시공사한테 제출하는 하자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시는데 전문 용어 때문에 사실 공부들을 많이 하세요. 인터넷을 보시면서. 근데 어차피 시공사도 일반 분들이 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 용어에 대한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를 못 쓴다는 게. 근데 전문 용어를 쓴다는 것보다는 위치를 정확하게 쓰셔야 뭐 도배하자다 그러면 뭐 큰 방에 도배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쓰시면 어딘지를 모르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뭐 위인지 아래인지를 위치를 정확하게 써주시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쓰시고 싶은 표현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요 나머지 마지막에 2가지만 반드시 지켜주시면 시공사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게 충분합니다. 이런 것도 꼭 챙겨주시고요. 자, 하자 점검 대행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하자를 점검을 하면
각 실별로 발생되는 하자가 실, 거실, 안방 모든 실에 포함되는 하자들 중에서 가장 도배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주방에서는 당연히 가구에 대한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화장실은 타일이라든지 이런 기타에 대한 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요거를 저희가 수치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대략 평균 60에서 한 70개 정도의 하자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점검을 하고 나서 저희가 사후 점검이라고 해서 저희가 점검한 세대를 다시 한번 AS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하러 가는데요. 그때 대략 한 반 정도는 AS가 돼 있고 반 정도는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수치상으로만 표현이 된 거고요. 요 숫자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쉽게 고칠 수 있는 하자들은 다 고쳐 놓습니다. 근데 좀 큰 하자들이나 문제가 좀 심각하거나 공사 범위가 큰 하자들은 여러분이 입주하시기 전에 하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70개를 점검을 해서 한 절반 정도가 완료가 되는데요. 셀프로 점검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희가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를 일반 분들이 점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반밖에 AS가 안 된다는 걸 꼭 확인하시고 이것저것도 점검을 안 된다면은 시공사는 각 세대별로 어느 하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꼭 사전 점검 때 점검을 하시고요. 일반 분들이 점검을 하실 수 없는 전문 장비로 점검할 수 있는 게요.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수직 수평, 그다음에 모서리에 대한 레벨을 전문 장비를 동원해서 이렇게 수치를 측정을 하면 방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공기질 측정이나 포르말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것들을 저희가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게 전자 레이저 줄자로 방이 틀어지거나 수치가 안 맞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라돈으로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각종 석재에서 나올 수 있는 라돈 수치도 저희가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열화상으로 난방이 잘 되어 있는지 또 단열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로 모든 실마다 모든 벽마다 다 확인을 시켜드리는데요. 이 주방 바닥을 보시면 이게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화면이고요.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 화면입니다. 이게 지금 싱크대 앞인데요. 난방 배관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시다 보면 이 세대에 입주하시는 분은 왼쪽 발은 따뜻하고 오른쪽 발은 좀 차갑습니다. 이렇게 난방 배관이 좀 설치가 한 라인이 좀 빠진 거고요. 지금 요거는 지금 안방인데요. 안방에서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는 공간에 여기는 드레스룸이고 왼쪽은 지금 안방 화장실이고요. 여기는 지금 화장대입니다. 요게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더니 안방에는 난방 배관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난방 배관이 시공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겨울철에 난방을 가동을 하게 되면 안방에 있는 냉기가 이쪽으로 몰리게 돼서 이쪽의 온도가 더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드레스룸에 들어 있는 옷이나 가방이나 이런 것들이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지금 거실인데요. 거실에서 안방을 들어가는 이 복도 부분이고 이쪽이 지금 주방이고요. 이쪽이 거실입니다. 이걸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더니 거실에는 난방 배관이 깔려 있는데 거실 복도 쪽에는 난방 배관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난방 배관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다면 이번에 이제 단열 쪽으로 저희가 확인을 시켜드리는데요. 창문 쪽에 육안으로 봤을 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를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더니 창문 밑에 요만큼이 단열재가 단손된 부분이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시다 보면은 이쪽 부분에 이렇게 곰팡이가 살짝 필 수도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각종 벽면을 저희가 단열재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창문 옆에 단열재가 단손이 되어 있거나 벽 상단 부분에 단열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벽면 모서리 쪽에 단열재가 없어가지고 아주 파랗게 나오죠. 대부분 방 모서리 쪽에도 곰팡이가 피는 이유가 이렇게 단열재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요거를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도 잘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면을 해체를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단열재 모서리가 단열재가 빠져 있거나 단열재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거나 아까 창문 옆에 보셨던 파랗게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단열재가 단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로 찍으면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사전 점검 대행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점검한 거에 대한 그 시공사의 대응 요령이라든지 뭐 이거는 어떻게 시공을 할 거고 만약에 안 고쳐지면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저희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점검한 것도 가까이서 멀리서 사진을 다 찍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문 리포터를 제공을 해 드립니다. 이 전문 리포터가 저희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 나라 신축 아파트 중에서 입주하시고 나서 대략 한 2년에서 한 5년 사이에 저희 나라 아파트 중에 한 30% 이상이 하자 소송을 합니다. 하자 소송을 진행을 할 경우에 공유부 점검은 아파트 대표 회의에서 다 점검을 하는데 전유 세대는 점검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개인 세대는 개인이 직접 다 증빙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자 리포트를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 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들은 이미 점검을 저희가 다 해서 만약에 소송이 들어간다 그러면 각 세대 분들이 다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우리홈 TV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나서 고객분들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현장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우리홈 TV를 검색하시면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여러분의 직접 고객분들의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뭐 질의응답이 있을까요? 네. 지금 위 화면에도 뜨나요? 네. 그러면 저 설명은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네, 지금 설명을 들어보시고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사 목수와 칠쟁이 마성현 부장입니다. 지금 8시에 시작해서 9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지금 국가산단 모함이라도 에듀퍼스트 온라인 통합이 입주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아무래도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입주자님께서 피곤하셔서 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았는데요. 법무법인 강의라던가 아니면 사전점검 대행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이제 방송을 나중에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때에는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여기 리플을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내일 정도면 다시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오늘 보시고 부족한 게 있으시면은 내일 다시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서부터 있을 사전점검 행사 같은 경우에도 법무법인과 저희 주관사 목수와 칠쟁이에서는 입주자님께서 편안하게 사전점검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입주문화 박람회에서도 우리 입주자님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